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장을 보러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늘 사람 좋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던 이웃 할머니셨죠.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반갑다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는데 저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손이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얼음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돌덩이를 만지는 것처럼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에게 들킬세라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셨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꾸만 깜빡깜빡해요. 오늘 아침에는 부엌에 서서 내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끝에서는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은퇴했지만 이런 순간에는 의사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냥 웃으며 지나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위험한 거짓말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그 거짓말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하지만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호를 알아채고 일상에서 딱 한 가지 작은 변화만 주면 3개월 안에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제 가족에게도 권하는 벌프 아침의 기적 벌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간단한 한 잔의 음료가 어떻게 혈관을 다시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며 손끝에 온기를 돌려주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경고. 그날 만난 할머니의 차가운 손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또한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 아침, 세수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 같았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하지만 제 아내 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라는 거로.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저릿해서 내가 팔을 잘못 빼고 잤나 하고 넘깁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하지만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계단 몇 층만 올랐는데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 운동 부족이라 그래 하고 합리화합니다. 이 증상들이 따로 나타나면 핑계댈 거리가 많습니다. 피로 탓, 스트레스 탓, 나이 탓으로 돌리죠. 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들에게서 무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 그들은 모두 이런 작은 증상들을 겪었습니다. 손끝 저림, 머리 무거움, 가벼운 어지러움,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뇌졸중 통계에 따르면 환자의 약 70%가 발병 전 이런 경고 신호를 겪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쁘니까요.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설마 내가 그러겠어? 난 괜찮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제 몸의 신호를 무시했죠. 어느 날 아내 낯빛이 너무 안 좋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기 전까지는 그 말에 등 떠밀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는 높았고 혈액 점도, 즉 피의 끈적한 정도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기상나팔이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쌓여 큰 경고가 됩니다. 그 경고마저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은 멈춰버립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손이 차갑지는 않았나요? 머리가 멍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몸이 여러분에게 제발 좀 돌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원인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억울해하며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애 혈관이 망가진 건가요? 혈관 건강은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4가지 적이 있습니다. 1. 만성염증, 녹. 첫째는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예민해져서 침입자가 없어도 스스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염증은 배관 안쪽에 쓰는 녹과 같습니다. 조롱이 혈관 벽을 갉아먹고 거칠게 만듭니다. 60세 이상에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분 부족, 찌꺼기. 둘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몸은 목이 마른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하루 종일 커피나 차는 마셔도 맹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끈적한 피는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힘들고 벽에 달라붙어 찌꺼기를 만듭니다. 3. 스트레스와 수면, 호르몬. 셋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올리고 피 속 지방을 늘립니다. 젊을 땐 하룻밤 자면 회복됐지만 이젠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하루 5시간도 못 주무신다면 혈관이 쉴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45%나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죠. 4. 소금, 압력. 마지막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혈액량을 늘리고 혈관 벽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소금만 조금 줄여도 혈압이 뚝 떨어지고 동맥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해결책, 아침의 기적. 여기까지 들으면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선생님, 고칠 게 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바꿉니까? 맞습니다. 한 번에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존경하던 선배이사 박 선생님이 은퇴하시며 제게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평생 약을 처방했다네. 하지만 내 부모님께는 약보다 음식을 먼저 권했지. 그게 더 안전하고 오래 가거든. 그분이 알려주신 비밀이 바로 벌프 길이 가루 벌프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길이가 너무 단순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길이에는 벌프 베타글루칸 벌프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합니다. 혈관 속을 청소하는 끈적한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젤리가 혈관을 돌아다니며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길이를 섭취하면 12주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1% 감소했습니다. 핀란드의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피가 맑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죠. 진짜 비법은 이 길이를 비타민C와 함께 먹는 겁니다. 비타민C는 혈관 벽이 산화되는 것, 녹쓰는 것을 막아주고 길이는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길이 물에 레몬즙을 꼭 넣어 마십니다. 김할머니의 사례.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뀐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3년 전 겨울 처음 뵈었을 때 68세셨고 평생 자갈치 시장 같은 곳에서 생선 장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얼음을 만지며 40년을 일해오신 거죠. 할머니가 병원에 오신 건 쓰러져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습니다. 왼쪽 손이 자꾸 저리고 피곤하면 말이 어눌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 같았죠. 혈액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130 이하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장사해야 해요. 복잡한 식단이나 운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약속받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에 기리 가루 한 숟가락 타서 드세요. 딱 그것만 하세요.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며 투덜대셨죠. 저는 몸은 큰 배와 같아서 천천히 방향을 틉니다. 한 달만 더 믿어보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장갑을 벗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따뜻해졌어요. 실내에서는 이제 장갑 안 껴도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15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3개월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밝아진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요. 단골 손님 얼굴이랑 주문 내역이 다 기억나요. 콜레스테롤은 135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혈액근기, 점도, 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순이 넘은 지금도 시장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잊지 못할 말씀을 남기셨죠.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안 마시면 허전해요. 내 생명수 같아서. 제대로 만드는 법, 황금 레시피. 자, 그렇다고 마트에서 파는 설탕 범벅된 인스턴트 오트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아침 한 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리 가루 준비. 압착 기리, 오트밀, 보다는 벌프 100% 기리 가루, 볶은 기리 가루, 벌프를 추천합니다. 가루 형태여야 물에 잘 녹고 몸에 흡수가 빠릅니다. 2. 물 온도.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하세요. 물 온도가 핵심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벌프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 벌프이 가장 좋습니다. 펄펄 끓는 물은 베타글루칸 성분을 파괴할 수 있고 찬물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3. 혼합. 기리 가루를 수북하게 한 숟가락, 약 15g 넣습니다. 4. 부스터.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레몬이 없다면 사과식초 티스푼 하나도 훌륭합니다. 비타민C와 산미가 소화를 돕고 흡수율을 높입니다. 언제 마셔야 할까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세요. 우리가 자는 7, 8시간 동안 몸은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가 피가 가장 끈적하고 탁할 때입니다. 이때 마시는 이 한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굳어가는 혈액을 묽게 만들고 온몸의 순환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주의사항. 설탕, 꿀 금지. 맛이 밍밍하더라도 넣지 마세요. 설탕은 혈당을 올려 기리의 항염증 효과를 없앱니다. 우유 대신 물. 우유의 지방이 베타글루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꼭 물에 타 드세요. 꾸준함. 최소 4주는 드셔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해야 할 3가지 적. 300식품. 집을 청소하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죠? 기리 효과를 보려면 하얀색 3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1.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질이 다 깎여 나가서 먹는 즉시 혈당을 올리고 혈관벽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2. 나쁜 기름, 식용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특히 튀김 요리는 피하세요. 염증 폭탄입니다.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드세요. 3.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 맛있는 거 알지만 방부제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앉아서 하는 10분 운동. 마지막으로 움직임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혈류를 뻥 뚫어주는 10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1. 발끝 펌프. 30회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는 붙이고 발가락만 위로 들었다가 꾹 눌러주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다리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쏘아 올립니다. 2. 목 회전. 5회 천천히 목을 돌리세요. 뇌로 가는 피의 80%가 목혈관, 경동맥을 통합니다. 여기가 굳으면 뇌가 숨을 못 쉽니다. 3. 손지압. 1분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곳, 합곡혈을 꾹꾹 눌러주세요. 말초 혈관 순환을 돕습니다. 4. 복식 호흡. 10회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내뱉으세요. 혈압을 즉시 낮춰줍니다. 약 복용에 대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혈압약, 고지혈증약 먹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답은 벌프네. 하셔도 됩니다. 벌프입니다. 단, 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은 당장 난 불을 끄는 소화기입니다. 식습관 변화는 다시 불이 나지 않게 집을 고치는 재건축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주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길이나 채소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매일 일정량을 드셔서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3개월의 기적 플랜.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지쳐서 포기합니다. 성공을 위한 지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달. 오직 벌프 아침 길이 한 잔 벌프만 하세요. 운동, 식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습관 하나만 만드세요. 정수기 옆에 길이 가루통을 두세요. 두 번째 달. 벌프 앉아서 하는 10분 운동 벌프를 추가하고 하루에 맹물을 조금 더 드세요. 목표 1.5리터. 세 번째 달. 이제 식단을 조금 손봅니다. 흰 밥 대신 잡곡밥으로, 햄 대신 두부나 계란으로 바꿔보세요. 맺은 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슈퍼마켓의 이웃 할머니 기억하시죠? 며칠 전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시더군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다시 예전의 내가 된 기분이에요. 4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기쁜 순간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누군가의 삶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목격할 때였습니다. 환자의 눈빛이 다시 반짝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으면 혈관도 멈춥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돌봐주기 시작하면 혈관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내 몸을 더 정성스럽게 사랑해줘야 하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길이 한 잔을 타서 드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 맑은 머리,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